설명을 위해서는 포토샵을 좀 켜야겠죠. 자, 오늘 디자인 얘기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뭐 이렇게 좋은 디자인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재밌는 디자인과 좋은 디자인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자료를 가져와 가지고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읽는 법을 좀 알아야겠죠. 어떻게 읽어야 될지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디자인, 흐름을 디자인하다. 우리 이렇게 이제 우리 제목을 짰잖아요. 왜 흐름을 디자인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한정적인 공간 안에 모든 인포메이션, 정보를 이제 나열을 하는 겁니다. 시각적 정보를 나열하는 거거든요. 이 지면 안에 여기를 이제 꾸며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요소를 이렇게 꾸며줍니다. 자, 그러면은 너무 이제 뭔가 두서없이 내가 여기다가 정보들을 나열하게 되면은 그냥 불규칙적인 정보의 흐름이 생깁니다. 그쵸? 그러면은 우리는 이건 하나의 이미지, 한 이미지 언어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러면 우린 이 이미지 언어를 하나로 문장을 잘 만들어줘서 사람들한테 이게 잘 읽히게끔 묘사를 해줘야 되는 거지. 내지는 잘 읽히게 이제 순서를 정해줘서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 뭘 읽히게 해야 되냐? 이제 덩어리가 잘 읽혀야 되겠죠. 왜냐면 우리 덩어리를 묘사하는 거니까 그 물체, 오브젝트를 이제 나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디자인적으로 어떤 느낌들이 생기는지 우리 한번 여러분들 우리가 수학적으로 뭐 사물을 표현할 때 대부분 네모와 동그라미로 좀 잘 표현을 합니다. 이 도형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단순화시켜서 하나의 흐름을 디자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의 흐름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흐름이 원초적으로 왜 생기냐? 자, 여기서 우리 진짜 기초 디자인이에요. 기초 디자인. 자, 여러분들은 이제 동그라미와 그 다음에 네모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디자인을 할 때 동그라미는 어떤 느낌을 줄까요? 동그라미는 의외로 확장의 느낌을 줍니다. 점점점 커지던지 점점점 작아지던지. 둘이 대비해 봤을 때 얘는 오히려 동적인 느낌에 속해요. 그 다음에 네모는 뭐예요? 네모는 되게 정적이에요. 조금씩 이제 크게 움직일 것 같진 않습니다. 얘는 좀 정적이에요. 얘는 은근 동적이고. 안녕하세요. 인슈님이 오셨네요. 자, 이렇게 삼각형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게 약간 얘도 정적인 축에 속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얘한테 이제 흐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흐름을. 그러면 이제 흐름이 생기는 이유가 있죠. 자, 우린 보조적인 그 느낌을 좀 주면 되는데 우리가 이 동그라미가 그냥 지면에 하나 딱 이렇게 있으면 얘는 얘네들에 비해서 동적인 느낌을 주지만 얘만 단독적으로 홀로 있었을 때는 또 아예 정적인 느낌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얘를 지면에 이렇게 올렸을 때 그냥 여기에서 우리가 얘만 바꿔주면은 얘는 바로 동적인 느낌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하면 얘는 이제 이렇게 갑자기 속력이 붙죠. 그죠? 근데 되게 희한하죠? 왜 이게 동적인 느낌으로 바로 전환이 될까? 우리가 예전에 이제 중력 얘기 되게 많이 했었죠. 우리는 학습이 돼 있는 거거든요. 학습이 돼 있다라는 거는 이제 내 기억 안에 있다는 거지. 얘가 그 하나의 이제 이미지 언어가 그 재밌었던 기억을 불러오는 거죠. 거기서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 움직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상이 되는 거지. 그죠? 우리가 원초적으로 모두 다 갖고 있는 중력에 의해서 뭔가가 움직인다는 기억을 불러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디자인에서 뭔가 작은 느낌, 중간 느낌, 큰 느낌 이렇게 되면 우리 이제 무슨 느낌이 드나요? 이게 확장에 대한 느낌이죠. 그쵸? 이게 뭔가가 물체가 커졌을 때 나는 이거를 성장 또는 확장이라고 느낍니다. 그러면 이걸 거꾸로 하면은 어떤 느낌을 주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축소에 대한 느낌을 주겠죠. 우리가 뭔가가 소멸한다. 그 다음에 뭔가가 줄어든다. 지금 되게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이 지면 안에서 이 당연한 걸 가지고 잘 정리해서 표현하면 되게 괜찮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당연한 얘기 계속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재밌는 걸 여러 개 또 바꿔봅시다.
농도를 바꿔보면 어떡할까요? 농도. 자, 연하다가 진하다가.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커지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확장이 되죠. 그러면 이 속성에서 우리가 이제 그 농도가 추가되면은 좀 더 멀리 있던 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대기원근법에 의해서 이렇게 앞으로 오는 느낌도 들고 뭔가 또렷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면은 무언가가 내가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그냥 크기만 늘리는 것보다는 농도까지 같이 내가 생각을 해주면은 얘는 이렇게 더블로 강조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원초적인 얘기 중에서 또 하나를 구분해서 하나 또 얘기를 해봅시다. 우린 사람은 이렇게 대칭으로 태어났습니다. 대칭으로 태어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밸런스와 언밸런스에 대한 감각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사람의 특성은 뭐냐면은 내가 한쪽이 맞다고 생각하면은 다른 반대쪽도 맞겠거니, 뭐 유추해서 생각하는 이런 특이한 그 심리적 특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에서 언밸런스는 불편하다. 근데 언밸런스 안에서도 디자인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멋있는 언밸런스가 있는 거지. 우린 이걸 원하거든. 자, 그래서 여기서 멋있는 언밸런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동그라미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동그라미 하나가 있으면은 얘 혼자 홀로서 존재하면은 얘는 정적입니다. 그쵸? 점이 두 개가 이렇게 동그란 점이 한 공간에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동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뭘로 태어났다 그랬어? 대칭으로 태어났다 그랬죠. 그러면은 두 가지 속성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거거든. 한 가지 속성이 둘로 나눠져 있는 거야. 한 가지 속성이 둘로 나눠져 있죠. 그죠? 우리는 이거를 뭐라 그래요? 밸런스라 그래요. 이것도 정적인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점이 똑같은 게 세 개가 생겼어. 여기서부터는 이제 동적인 느낌으로 변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언가 이렇게 뭔가 오브젝트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컬러를 쓸 때도 우리는 연장되는 느낌, 돌려주는 느낌을 쓸 때는 우리가 두 개 이상 이렇게 가주면은 좋습니다. 이거 하나의 디자인 바이블이에요.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거 메모 좀 해놓은 다음에 내 그림의 디자인을 이 그 논리에 맞게 고쳐주면은 100% 좋아집니다. 그러면은 이 밸런스를 맞추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거는 첫 번째로 일단은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컬러예요. 컬러. 세 번째는 또 색상 빼고 명도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의외죠?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걸 밸류라 그러거든요. 밸류 디자인이라고 들어봤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덩어리들을 우리가 밸런스를 갖고 놀아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밸런스로 이제 들어가 봅시다. 자, 덩어리를 이제 우리 갖고 놀아야 되는데 여기서도 얘한테 정말 중요하게 적용하는 건 뭐예요? 중요하게 적용하는 여기서도 중력입니다. 중력. 왜? 무게감이거든. 캐릭터가 이렇게 서 있는데 얘 팔이 엄청 큰 애예요. 이런 캐릭터 많이 그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이제 덩어리를 여기다 넣어줬으면은 상대적으로 반대편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반대편은 그냥 내가 팔 이렇게 띡 그려놓고 그 다음에 다리 이렇게 그려놓고 뭔가 맨날 여러분들 디자인 이거 좀 하긴 했는데 내가 여기에는 진짜 멋있게 했어. 뭔가 여기가 너무 과해 보이고 그 다음에 뭔가 부담스러운 느낌이 여기에다 집중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밸런스가 어떻게 된 거야? 중앙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 뭔가 많이 이렇게 실려버린 거죠. 그쵸? 우리 저울로 이렇게 따지면은 여기에 뭔가 큰 덩어리가 이렇게 많이 여기다가 쌓여버려가지고 저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저울이 이렇게 완전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너무 이제 그 요렇게 쏠려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뭐예요? 언밸런스라고 표현하는 거죠. 언밸런스 디자인은 너무 언밸런스면은 안 이뻐. 왜? 부담스러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 이걸 밸런스를 맞춰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이쪽도 내가 이쪽도 같이 크면은 뭐예요? 밸런스죠. 그죠? 이건 밸런스 K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꿈꾸는 건 멋있는 거, 센스 있어 보이는 거 뭐야? 멋있는 언밸런스잖아. 그치?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해줘야 돼? 내가 그냥 하나의 덩어리를 그대로 이쪽으로 다 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여기는 뭐 팔 쪽만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이쪽은 내가 큰 오브젝트 뭔가 이제 가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칼이라든지 아니면 요런 거를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줘버리는 거지. 그러면 어때요? 여기랑 여기랑 이쪽이 이제 메인 디자인의 그 영광을 안지만 여기에는 이렇게 서브에 대한 느낌을 이렇게 나눠줘서 이렇게 넣어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무게감이 여기에도 실리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시각적으로는 이쪽으로 쏠려 있는 듯하게 느껴지지만 교묘하게 이쪽은 분리해서 균형을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려주면은 그럼 이게 언밸런스긴 한데 내가 이쪽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주고 있는 멋있는 언밸런스가 된다. 자,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 연습하고 싶잖아요. 그쵸? 연습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어찌됐든 우린 기준, 중앙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대칭을 계산하는 게 우리 사람이란 말이죠. 그쵸? 그러면은 그냥 간단하게 자, 요렇게 땅 위에다가 여기에서 밸런스를 맞추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요렇게 밸런스 놀이입니다. 이거 우리 학원에서도 많이 시키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만큼의 덩어리를 뭔가를 줬어요. 뭐 여기다 요만큼까지 실어줍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이쪽으로 이제 우리 상상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오브젝트를 여기다 위에 올렸죠. 그러면 분명 얘가 여기 기준에서 이쪽으로 무너진다는 걸 여러분들 과거 경험을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거를 멋지게 밸런스를 잡아주고 싶어. 그러면 진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그럼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큰 물건을 세워주면 돼요. 아까와 같이 원리죠. 여기다가 큰 물건을 넣어두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물건들을 내가 이쪽에 매달아주는 거야. 그게 이제 요 무게에 의해서 균형이 이렇게 잡히는 원리죠. 형태는 어때요? 형태는 이렇게 언밸런스죠. 그쵸? 하지만 우리가 뭔가 무게는 이렇게 맞아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미지적으로는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언밸런스이나 무게가 맞아 있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불안하지 않는 좋은 디자인이 되는 거지. 이게 좋은 디자인의 원리야, 실제로.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자, 분명히 나는 여기에다가 비슷한 형태를 다르게 이렇게 쌓아가지고 균형을 이렇게 맞출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내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납작한 것들을 이렇게 올려가면서 균형을 이렇게 맞출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비주얼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분명히 우리는 저번 시간에 좋은 디자인이라는 건 대중소가 잘 보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첫 번째 규칙이 되는 거지. 첫 번째 규칙이 어긋나 버리는 거죠. 작은 것들의 집합은 뭐예요? 서로 묶어주는 요소가 없으면은 바스라져. 서로 안 묶여.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재밌는 걸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분명히 얘보다 큰 요소를 하나 이렇게 넣어두고, 이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 뭐야? 그냥 나는 곁다리로 모든 그냥 맹점을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해버리고 요 큰 걸 이렇게 넣어줘도 돼요. 그러면 이 느낌 자체가 더 탄탄해지는 거지. 이렇게 재밌게 할 수도 있어. 그리고 자, 이거를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연습이 가능합니다. 내가 네모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뭘로 해도 돼요. 동그라미로 해도 돼요. 내가 분명히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넣으면은 분명히 얘는 여기로 굴러 떨어질 거예요. 그쵸? 근데 얘를 잡아주는 요소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죠? 그러면 나는 여기에다가 삼각형을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여기에 끼고 얘는 움직이진 않겠죠. 그죠? 요렇게도 놀이를 할 수 있어요. 중력에 의해서 뭔가 흐트러지는 거를 잡아주는 것만 연습을 해주면은 여러분들은 뭔가 이 오브젝트의 흐름을 내가 밸런스에 맞춰서 디자인할 수 있는 감각을 좀 좋게 기를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명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명도, 밸류 디자인. 자, 여러분들 그 컬러에도 무거운 색, 무겁다, 가볍다, 뭐 요렇게 이제 느끼시잖아요. 그쵸? 근데 그 얘기예요. 내가 이제 뭔가 디자인을 봤을 때, 내 캐릭터를 봤을 때 가장 먼저 내 머릿속에 익히는 이미지는 뭐냐면은 명도예요. 명도.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버리는 거는 의외로 컬러거든요. 색상. 대부분 명도입니다. 명도.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무거운 색, 이렇게 어두운 색을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내가 주변에 이렇게 다 어두운 색으로 뭔가 이렇게 해주면은 전반적으로 얘는
이렇게 어두운 오브젝트, 무거운 오브젝트가 됩니다. 근데 되게 가벼운 색 위주로 명도를 이렇게 나눠주면은 얘는 완전히 가벼운 느낌의 이제 이런 사물이 되겠죠, 그죠? 이게 그 명도 차이에 의한 그 무게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잘 해봤으면 하는 걸 좋은 게 뭐냐면은 명도를 의외로 조금 크게 한번 나눠보세요. 이게 좀 연습이 되게 좋아. 막 예를 들어서 이제 캐릭터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여기 옷 부분이라든지 피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오브젝트 부분에 이제 명도 차이를 좀 크게 내보는 거지. 그러면은 좀 약간 그 캐릭터라든지 느낌들이 점점 컨트라스트가 강해지겠죠. 컨트라스트가 강해지면은 오히려 눈에서 잘 들어옵니다. 왜냐? 이걸 내가 잘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게임을 어디다 만들어요? 디스플레이에다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예전에는 이제 모니터, 이제 큰 모니터에다가 게임을 하면은 이 밸류 디자인 자체가 좀 약간 많이 심플해져. 캐릭터한테 크게 줄 건지 아니면 배경이 더 잘 보여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을 하는데 우리 모바일 게임 위주로 좀 많이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 모바일 게임으로 이제 내가 많이 만들면은 내가 작은 요소를 봤을 때도 이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명료하게 잘 보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캐릭터가 어느 정도 명도가 어느 정도 서로 대비가 좀 강해야 이제 눈에 잘 들어와요. 그래서 게임 원화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비를 조금 크게 디자인해 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색상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뭐 계열색 써라, 뭐 이제 뭐 한색 대비 써라, 난색 한색 대비 써라,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것도 어느 정도 무게감이 중요한 거죠. 내가 뭐 우리 대칭 이렇게 있죠. 그럼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인체 위에다가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이제 우리 지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는 얘는 하나의 지도예요. 그죠? 하나의 지도 안에서 얘가 어떻게 읽힐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계획을 짜줘야 돼. 그럼 여기 한정적인 공간이거든. 그치? 이 한정적인 공간에다가 내가 여기다가 분명히 내가 빨간색을 써줬어요. 뭐 이제 강렬한 레드. 명도, 내가 이 정도 명도를 줬으면은 나머지들은 뭐 어떻게 해줘야 돼요? 뭐 여기 이 정도 기준에서 이제 내가 다 어두워지면 안 되겠죠. 뭔가 밝은 부분이 있어야 되고 중간 부분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일단은 색으로만 얘기하면은 여기서 붉은색 채도도 높죠, 그쵸? 그 다음에 뭔가 이제 순색의 농도도 높아요. 그러면 무게가 증가합니다, 그쵸? 자, 부하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른 이제 그 색상을 이렇게 써줄 거잖아요. 내가 이 정도 채도를 여기다가 또 써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정도 여기 채도를 여기 이만큼을 또 이만큼 요 정도 되는 정도까지 이렇게 써줬어요. 그러면 여기랑 비슷하게 여기도 부하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여기서 이제 밸런스야. 그지? 밸런스. 서로 무게가 서로 경쟁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이걸 버텨주는 가운데 있는 존재들은 너무 부담스러운 거지. 이 두 가지가. 명도도 이렇게 둘이 비슷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숙청당해야 돼. 자, 우리 그 디자인 요소 중에 가장 제1 요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요소는 뭐예요? 대중소거든요. 그쵸? 이쁜 요소에는 대중소에 대한 그 개념이 다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색상에도 들어가요, 실제로. 다른 컬러 팔레트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 색을 썼을 때는 분명히 색이 이뻤는데 왜 내가 쓰니까 이게 왜 이렇게 부담스럽지? 왜 부담스러워? 내가 채도랑 그 다음에 이 순색에 대한 이 반대되는 색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색상 크기가 두 개가 너무 큰 거예요. 항상 뭔가 대중소 큰 게 먼저 내 눈에 들어와야 되고 중간 거 작은 게 얘네들을 받쳐줘야 됩니다. 서로 상호 보완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상호 보완이 되지 않고 둘 다 내 눈에 직격으로 이렇게 때려버리잖아, 그치? 그러면은 내 눈에 부하가 많이 걸리니까 피로도가 올라갑니다. 이걸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이건 취향차거든요. 근데 우리는 디자이너는 뭘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돼? 다른 사람들한테 잘 읽히는 기준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빨간색이 메인 컬러고 얘가 제일 먼저 읽혀야 되면은 얘는 색상이 면적이 그만큼 줄어야 되는 거고, 채도 또한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채도 또한 이 색상은 이 붉은색보다는 명도도 밝아지고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얘가 먼저 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얘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캐릭터 전체 면적에서 붉은색이 이만큼 차지하면은 진짜 많이 차지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나머지 색들은 의외로 저채도를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저채도를 많이 써주셔야 이 색상이 그만큼 돋보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것만 디자인을 잘해줘도 여러분들은 그림이 충분히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디자인 여러분들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좋은지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는 이제 뭐 그려낼 게 되게 많은데 첫 번째 인체를 많이 그리죠. 그쵸? 우리 인체 공부 계속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브젝트 디자인,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복식 디자인. 여기서 진짜 솔직하게 게임 회사에서 이 패션적인 요소를 이용을 안 할까? 이거 다 참고해요. 실제로 다 참고합니다. 우리 여기 이제 나오는 디자인 요소들을 보여드리면은 요즘 진짜 멋있는 디자인 진짜 많아요. 정말 잘 그리시는 이제 뭐 컨셉 아티스트 분들, 그리고 이제 다 이런 거 보거든. 이런 거 보고 다 참고 많이 했어 실제로.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이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와, 이 사람 디자인 너무 잘했다, 와,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해내지?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 아니야. 좋은 패션 디자이너들이 이제 디자인 해놓은 요런 거를 잘 섭렵을 하는 거지. 정보가 빠른 거예요. 의외로 그림도 정보력이거든. 여러분들이 그만큼 내가 자료를 안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료 수집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자료를 내가 분석을 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 너무 멋있잖아요. 또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디자인, 이런 실루엣, 그 다음에 저걸 갖다 완전히 베끼란 소리가 아니거든. 저기서 대중소 요소만 조금씩만 이제 변주를 주면서 내가 디자인을 해도 이쁜 디자인을 많이 이제 뽑아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여기에서 좋은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이제 대중소를 이제 뽑았는지 한번 관찰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디자인 요소를 생각할 때, 아니면 이제 우리 컬러를 배치하는 걸 생각할 때 피부색을 많이 빼거든요. 근데 피부색을 많이 빼면 안 돼요. 왜? 흑인 모델들한테 이제 골드색을 많이 이제 썼잖아, 그지? 전반적으로. 왜? 가장 대비가 크게 일어나고 가장 멋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자, 대중소 이거 너무 잘 보이잖아. 일단은 여기다가 이제 한 방에 몰아준 거지. 자켓에다가 중간 요소를 부츠를 이렇게 과감하게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작은 요소겠죠. 요런 거 벨트. 여기서도 이제 대중소가 나뉘고, 그 다음에 컬러감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제 블랙 큰 거 안에서 흰색 대비 이제 크게 주고, 얘는 저채도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채도가 어디에 있어요? 오히려 이제 다리 요쪽에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이 채도를 뭐 이제 해치느냐 이것도 아니고 서로 이제 대비를 크게 내줘서 서로 잘 보이게 해주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옷은 의외로 대중소 되게 쉬워요. 얘도 큰 거, 그 다음에 요거 중간 거, 요거 작은 요소기보다는 얘도 이제 중간 느낌인데, 중간이 두 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거 중간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작은 요소들. 자, 이것도 정말 잘 보이죠. 그냥 이거 큰 요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중간 요소. 얘도 이제 작은 요소인데, 이거는 뭐예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다 저채도죠. 다 저채도면은 지금 채도 포인트 있는 부분이 이제 빨간색, 여기 피부톤이거든요. 그러면 얘네들 여기 중간에 이렇게 딱 봤을 때 여기가 좀 루즈하게 채도가 떨어지잖아요. 중간에 뭘 주는 거야? 붉은색 계열, 붉은색 계열, 붉은색 계열 해가지고 딱 포인트를 주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아까 우리 배워먹은 거 하나 또 써먹을 수 있어. 자, 얘가 이제 큰 요소죠, 그쵸? 그 다음 중간 요소. 어찌 보면은, 자, 이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요렇게 나눠줄 수도 있어요. 요렇게 나눠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둘 중에 이제 얘가 이제 중간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작은 요소도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배웠었던 이제 컬러, 명도에 의한 밸런스를 이제 맞춰주는 건데, 중앙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어때요? 되게 무겁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이쪽이 이 무거운 거를 상쇄시켜줘야 돼. 같이 무거워지면 안 되고 상쇄시켜줘야 얘가 이제 이 무거운 어두운 코트 느낌이 산뜻하게 받쳐주는 거거든. 그러면 저채도에 이제 모든 색상들이 이렇게 받쳐줬어요. 요게 받쳐줬어. 근데 여기서 진짜 좋은 센스는 뭐냐면 그냥 여기다가 흰색을 갖다 때려 박은 거야.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 어두운 밸런스 있죠?
이 어두운 밸런스를 내가 한 방에 이제 상쇄시켜 주려면은 흰색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딱 여기다 흰색 그냥 딱 줘버리잖아. 솔직히 얘네들이랑 관계없는 색이거든. 얘네들이랑 관계없는 색인데 그냥 흰색을 이렇게 딱 때려줌으로써 밸류, 아까 밸류 얘기했잖아요. 어둠, 중간, 밝음을 그냥 빡 크게 때려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상쇄되는 거야. 이런 무거운 느낌이. 중간 톤이 받쳐주고 그 다음에 이 흰색이 그냥 이 느낌을 상쇄시켜주는 겁니다. 정말 재밌죠?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이제 단추로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여기에서 이 어두운 컬러의 단조로움을 누가 깨주고 있어요? 빨간색이 깨주고 있죠. 요것 또한 진짜 좋은 센스다. 이런 좋은 디자인 요소들을 관찰을 해가면서 읽는 법을 알려드렸죠. 읽는 법. 이 그림 여러분들 잘 그리고 싶으시면은 내가 잘 해석하고 잘 읽을 줄 알면은 그만큼 빨리 해결되기도 해요. 빨리 성장하기도 하고. 자, 오늘 설명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림, 이미지, 좋은 패션, 좋은 이미지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해석해가면서 있는 걸 연습하는 걸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금방금방. 자, 인슈님. 아, 맞다. 요번 주 토요일에 이제 인슈님 결혼이거든요. 내일 모레. 내일 모레 결혼이거든요. 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인슈님 오셔가지고 제가 사회를 봐요.